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조별리그 2승 1패 1위 자격으로 당당히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각각 2대1로 격파했고 코스타리카에게 0대1로 무너졌는데 사실 일본의 16강 진출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이라는 유럽 최고의 강호들과 한 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보란듯이 이 팀들을 격파하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짜임새에 있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했는데 점유율이 거의 20%에 머물 정도로 극한의 실리를 추가했죠. 오히려 경기를 주도했던 코스타리카전에서 패배하며 이번 대회의 컨셉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안 리츠, 이타쿠라고, 요시다 마야 등 유럽파들의 활약이 빛나기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입니다. 조별리그 1승 2무 F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모로코 크로아티아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고 캐나다를 4대1로 대파했습니다. 베테랑들의 활약이 빛났던 본선이었는데 월드컵 직전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잘 이겨낸 모습입니다. 두 골을 기록한 크라마리치, 이도움의 페리시치, 모드리치와 로브렌까지 각각의 자리에서 제목 이상을 해줬죠. 또한 이외에도 코바치치, 그바르디올 등 젊은 선수들까지 힘을 냈습니다. 준수한 공수 밸런스와 더불어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약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과정엔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본이 선수비 후역습을 펼치기에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점유율을 확보하더라도 라인을 높게 형성하지 않는 팀인데 오히려 여유롭고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플레이를 위해 내려앉겠지만 크로아티아는 극단적인 공세를 취하진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입니다. 일본의 역습이 날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쉽사리 라인을 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밀고 나오기에는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크며 쉽사리 득점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팽팽한 흐름 끝에 무승부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한국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조별리그 2승 1패, G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세르비아, 스위스를 잡아내고 카메룬에게 패배했죠. 본선 경기력은 기대에 약간 못 미쳤는데 화려한 공격진을 갖췄음에도 총 3득점에 그쳤고 로테이션을 돌린 카메룬전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우승 후보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압도적인 공세보다는 밸런스를 중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3차전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체력을 비축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 네이마르의 복귀도 점쳐지고 있는데 다만 알렉스 탈리스, 알렉스 산드루, 가브리엘 제주스 등 부상자들이 더욱 늘어나며 베스트 라인업 구성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국입니다. 조별리그 1승 1무 1패, 극적으로 H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둔 후 가나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이 유력했지만 포르투갈을 잡아내며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황의조,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의 부진 속에서도 이강인, 조규성 등이 힘을 내며 팀을 이끌었죠. 황인범과 정우영도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며 무엇보다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친 김진수, 김문환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황희찬의 복귀와 김민재의 회복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불안한 점도 분명히 남아있는데요. 본선 3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많은 체력을 소모했다는 점, 손흥민의 컨디션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 치렀던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브라질이 5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친선 경기였던 만큼 브라질의 공세가 계속됐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승 후보라는 부담감을 심히 느끼고 있던 브라질은 리드를 잡을 경우 실리적인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세르비아, 스위스에게 선취골을 뽑아낸 후 추가골을 노리기보단 경기를 지키는 방식을 선택했죠. 한국정은 토너먼트인 만큼 더더욱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 것입니다.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격을 펼치면서 한국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2골 정도의 차이가 날 경우 추가골을 노리기보단 점유율 확보와 많은 패스를 통해 결과 위주의 축구를 펼칠 것이고 이미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한국은 강한 압박을 시도하거나 활동량을 발휘해 경기를 뒤집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